자, 이번에는 몇 페이지냐면 58페이지입니다. 농지연금 투자 방법 절차 이렇게 해서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상희 사장님, 네. 농지연금 투자가 왜 좋은지 아세요? 제가 보면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농지법, 이제 다음 달은 도로에 대한 강의고 그 다음 달에가 이제 농지에 대한 강의인데, 대한민국의 농지법을 바꿀 때가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농지법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보면 이 행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제주도에 감귤을 봐서 샀는데 감귤을 추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추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농지법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지금 법을 70년대에 만들어진 농지법을 현재까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내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는 답 있죠. 답은 기계로 다 짓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기계로 다 지니까. 그런데 기계로 지을 수 없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실정에, 왜?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도 농지법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8년 자경과 제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0km 이내에 있지 않으면은 그 농지를 팔게끔 됐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농사를 7년 동안 열심히 짓다가 8년이 안 되든지, 농사를 8년 동안 열심히 짓는데 제촌이 되지 않고 어디 이사를 갔다 할 때는 그 농지를 팔으면 중과세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수강생이 농지를 받았는데 중과세 되니까 나보고 어떻게 팔으면 되냐면, 그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팔으라면 중과세 안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쭉쭉 짓는 사람은 중과세를 내야 되고, 농지를 사갖고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농지 되는 허가를 받으면 중과세를 안 내는, 이러한 농지법이 참 웃기는 농지법인데, 그러면 농지를 사서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파는 방법이 농지연금으로 파는 건 양도소득 한 개도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농지를 감정가의 50%를 사도 감정가의 90%나 공시지가대로 농지연금을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농지를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연금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연금을 받지 않고 농지를 산 사람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팔아야지 양도소득세를 안 냅니다. 양도소득세도 중과세예요. 거의 49% 50%. 언제? 8년 동안 자경과 제촌입니다. 제촌이라는 얘기는 8년 동안 내가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잠시라도 주민등록에 옮겨갔다 할 때는 제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라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고 한 5년 짓다가 내가 농사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해서 농지를 팔으려고 하면 중과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농지법은 좀 바꾸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LH 사건으로 더 강화를 시켜서 이제는 농지를 사는 사람의 그 재직증명서, 그 다음에 자금 출처 계획서, 농지위원회 심의, 이런 거를 더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농사를 짓다가 도저히 농사를 짓지 못해서 팔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산 가격보다 더 못 받고 팔 수밖에 없는, 농지법이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처음에 농지법을 만들 때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서 많이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현실이 농사를 전업으로 짓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다른 곳에서 수익을 얻으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자기 쌀 사가지고 가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는 완전히 무농약 무공해 쌀이래. 그거 사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너무 바빠서 농약을 칠 시간이 없었대. 다시 말하면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대. 옛날에 70년 전에는 인구의 한 반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소작농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법이 만들어서 농업인을 도와주는 것이 많았었는데 70년이 지난 지금의 농지를 갖고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보면 농업법인인데 그 농업법인에 제가 가봤을 때 점심시간에 가서 봤더니 3분의 2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 시점에서도 농지법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취득 자격증을 받게 해주지 않는다. 이 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모순된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지연금에 대해서 그러면 투자할 수밖에 없죠. 농지연금이 왜 좋다고요? 지금 양도소득세 안 내고 두 번째는 감정가의 90%로 팔 수 있다는 거고. 참 여기 제가 이거를 이제 하면서 제가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했더니 누군가가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댓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 얘기대로 하면 투자하면 큰일 난다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졌으니까 5억을 주고 사서 나는 9억에 그 농지연금을 팔았는데 5억에 샀으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끔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담당 공무원들에게 농지연금 처리 업무 처리 요령을 한 것 2022년 1월 달에 해놓은 것을 제가 여기 일부를 내가 편집해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없고 내가 마지막에 집어넣은 겁니다. 보면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 방법이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결정이 있고 뭐게끔 되면 감정평가에 의한 결정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자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인데 담보농지 평가율이 1번은 100%, 개별 공시지가는 100%, 감정평가는 얼마? 9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할 것이 감정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에 됐다고 하면은 감정을 그 10억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5년 후에 되다 보니까 5년 후에 다시 재감정을 하게끔 되죠. 그렇죠? 재감정을 5년 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5억, 10억짜리를 5억 주고 샀다고 해서 5억에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는 없습니다. 그대로 감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9억 5천이 되든지 또는 10억짜리가 5년이 지나니까 10억 5천이 되든지 이럴 수는 있어도 내가 낙찰을 5억에 받았으니까 감정을 5억에 하는 감정평가사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가격에 대해서 90%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낙찰을 받아서 농지연금으로 청구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농지연금 투자를 3개를 골랐는데 3개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얼마로 돼 있죠? 성문면 상복리가 돼 있죠. 당진시. 당진시 성문면에는 뭐가 있죠? 이사님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성문공단이 있죠. 거기에 있는 땅이 감정 가격이 얼마죠? 6억 4,800인데 얼마까지 떨어졌어? 2억 2,2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땅 가격이 땅이 몇 평? 1,000평입니다. 1,000평인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필지죠. 네 필지인데 여기 보면 여기가 현황도로 돼 있고 여기도 지적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나중에 창고를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진입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지적법상 요 옆에도 현황은 도로가 아닌데 지적법상이 도로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필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이 진입이 뭐로 되어 있죠? 도로로 되어 있고 국유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땅까지 들어가는 땅이 현황도로가 여기가 도로가 있고 현황이 도로가 아니라도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 땅을 국유지 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진입도로를 만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필지인데 이 네 필지가 어디냐면 성문 단지 바로 옆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34%까지 떨어졌으니까
농지 연금으로 사서 해도 되겠지만 추후 성문단지가 다 들어섰을 때에 보게끔 되면 창고 용지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약 1000평 정도쯤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가 넓은 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큰 자동차가 진입하고 나오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34%까지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일단은 연금으로 투자해도 돈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연금으로 가면서 추후에 우리가 창고로 할 수도 있다, 뭘로 할 수 있다고, 공장으로 지을 수 있다 해서 가격으로 팔고 나와도 되고, 아니면 연금으로 그대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